다 같이 떨어진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요, 나는 그래도 좀 평타는 친 것 같아. 근데 나를 제외한 내 옆에 같이 있던 애들이 다 같이 망쳤어. 그냥 면접관의 입장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본 면접이 뭐냐?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면접관의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바로바로 답변을 잘했어. 그럼 잘 본 면접일까요? 잘 본 면접이겠죠? 근데 엉뚱한 답변을 막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잘했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면접관이 나를 보고 그게 무서워. 그 구해줘 형스나 아니면 그 제가 웹드로 만든 그 면접 영상들이 좀 있어요. 면접왕 이용 웹드를 좀 보시면 그때 이제 면접관의 속마음들이 막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떨어뜨릴 때 오히려 면접관이 저거를 저렇게 포커페이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교육을 받아요. 왜냐면 면접이 떨어지신 분은 나가는 순간 우리의 고객으로 바뀌기 때문에 면접관은 반드시 너무 날카로운 질문 그만하시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마음 막 그 사람 막 후배 파가지고 그 사람의 그 준비 안 됨을 막 옷을 완전히 다 발가벗기듯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미소 지어 주시고 좋은 이미지로 젠틀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대부분의 인사팀과 채용팀이. 그래서 저는 저거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것만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나에게 질문 빈도가 높으면 좋은 걸까요? 아닐까요? 간혹 가다가 이게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답변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답변을 잘못하면 사실 불합격인 경우에 꼬리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 어느 정도 이상 갔을 때 오히려 불합격률이 올라가는 경우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경험에 대해서 한 3-4번 정도, 제가 보기엔 드릴다운 질문이 3-4번 정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3-4번 정도를 가는 거는 합격하는 사람들도 받는 질문의 경우의 수예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뭐랄까, 이 사람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안 돼서 그 관련된 하나의 경험을 계속 후벼 파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으로는 제 경험도 그렇고 내 한 경험에 대해서 한 맥스 한 3개, 4개 정도, 맥스 4개 정도, 제가 보기엔 맥스 4개, 일반적으로 2-3개, 그 정도로 드릴다운 질문에서 면접관이 그냥 이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보통은 답변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꼬리 질문이 한 경험에 대해서 5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거는 조금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뭔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번째 경우에서 옆 사람이 확실히 망쳤다, 이건 내가 잘 본 건가요? 다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대다 면접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면접장의 상황을 모든 회사가 당연히 그렇진 않죠. 모든 회사 다 그렇진 않고 제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면접 교육을 많이 다니잖아요. 뭐 일반 대기업부터 여러 이제 면접관 교육 요청이 많아서 그런 기업들이 요청했을 때마다 제가 가서 같이 인사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면접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면접을 주관하는 인사팀, 채용팀이 있고요. 그 면접을 주관하는 팀이 면접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또는 그 채용팀이나 인사팀이 면접관을 평가하거나 뭐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대다 면접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다 같이 떨어진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요, 나는 그래도 좀 평타는 친 것 같아. 근데 나를 제외한 내 옆에 같이 있던 애들이 다 같이 망쳤어. 그냥 면접관의 입장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조에 힘이 좀 빠집니다. 그 다대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면접이라는 그 시간이 면접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그 긴장과 텐션을 보고 있는 사람이 힘들잖아. 근데 그 긴장과 텐션을 몇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조 자체가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요번 주를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옆 사람이 확실히 망친 것만으로 내가 뽑힐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떨어지는 건 확실해. 제가 떨어지는 건 확실한데 제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붙을 거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원 면접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채용팀 되게 뭐라 그럽니다. 야, 채용팀장 너 진짜 너 졸면서 평가했냐? 막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진짜로. 이제는 조금 더 면접 말년성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생각 정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면접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대부분의 질문 케이스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이게 뭐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레임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냥 모든 질문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경험에 대한 얘기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이 경험으로 답변해야지 요게 답이 나와야 돼.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질문의 의도와 답변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디테일이거든. 그러면 이 경험을 대체 왜 했냐라는 질문을 들어가죠. 그럼 왜 했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이걸 우리는 3C라고 얘기했죠. 3C가 뭐였어요? 근거, 고객 때문에, 자사의 상황 때문에. 여기가 이제 문제 혹은 기회였죠. 그 얘는 니즈, 그리고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3C의 3번째 경쟁사죠. 조사, 그리고 비교했던 내용. 요 6가지 포인트로 그냥 이 Y에 대한 답변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3가지로. 그러니까 3C4P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
그죠?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하우는 뭐라 그랬어? 또 4P라 그랬죠. 사실 하우에서 첫 번째 있는 프로덕트는 얘예요. 프로덕트는 얘예요. 프로덕트. 결과물이니까. 그 다음에 4P의 나머지는 뭐였어요? 문제 해결한 거. 나 이렇게 문제 해결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달성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나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생산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이렇게 잘했어요. 이 세 가지로 답변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디테일이죠. 요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할 얘기가 엄청 많잖아. 그러면 면접에서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답변을, 여기 또 꼬리 질문 물어봐. 고객이 누구, 왜 그렇게 했어요? 고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기서 최소한 5, 6개, 많게는 10개 이상 한 경험으로 그냥 퉁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살기가 답이라는 거야. 그러면 면접관도 이 경험 하나만 쭉 파헤쳐가면서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 경험 하나를 쭉 파헤쳐가면서 자신있게 준비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죠. 디테일의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디테일. 이 디테일이 있을 때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디테일이 없으면 자신감은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상황에 딱 가는 순간 와르르 멘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접 당일 머리가 하얘지는 거는 일단 요게 이제 준비도죠. 준비도. 디테일. 그 다음에 머리가 하얘지는 건 숙련도 문제예요. 숙련도. 그거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돼봐야 돼. 다양한 상황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봐야 돼. 다양한 면접 상황을 가보고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